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뉴스 남지훈입니다. 지난 1월에 IT를 시작으로 칠레, 멕시코, 중국, 아이슬란드 화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규모의 재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재난 대비 체계와 긴급구호의 시의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전 인류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인포뉴스에서는 제7회 KYCA 개발협력 포럼 소식과 ODA 원래 토크 소식, 그리고 메디피스와 더 프라미스가 함께한 4월 좋은 강의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 PDG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의 제르지 포비아노스키 사무국장이 PDG의 활동과 사업 목표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PDG, 즉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의 체계가 미약해 행정, 보건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효과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의 5개 국제기구의 공동 발의로 2007년 10월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포비아노스키 사무국장은 발표를 통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는 약해진다. 단순히 전기와 수도를 내가 대주겠다는 공약으로 독재자가 집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세기의 시각에서 바라본 민주주의의 개념을 남반구 국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PDG가 잘못 기능할 수도 있다는 질의에 대해 포비아노스키 사무국장은 거버넌스란 분명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이고 민주적이라는 정의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유엔의 외교 테이블에서나 있을 문제이지 실제로 PDG 사업에서 이러한 제기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 는 하나의 체제가 그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정부를 바꿀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는 체제라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논쟁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PDG는 2007년 창설 이후 지난 3년간 그루지아, IT, 동티모르 등 지역 정치 행정 제도의 구축 보건 및 의료 지원 체계 확립 등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 지역의 법적 행정적 기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국제개발협력 NGO들과 PDG 간의 협력이 증대된다면 개발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빈민, 장애인, 아동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해온 한국 사회복지단체들이 최근 국제개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와 국제개발의 만남,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한국 사회복지의 관심과 참여를 차분히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제25차 ODA 원래 토크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목요일,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 진출, 성공 경험의 전수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를 주제로 한 제25차 ODA 원래 토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쁜우리 월드 문기호 사무국장이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을 발표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토론자로 김세진 사회사업가와 국제개발 아카데미 김동훈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기쁜우리 월드 문기호 사무국장은 빈민국 국민이 스스로 협력하여 재건할 수 있도록 방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며 기쁜우리 월드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인간 중심의 원조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센터를 크게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쁜우리 월드의 상상복지 계획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국제개발 아카데미 김동훈 대표는 기쁜우리 월드의 사업 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들도 추구하는 방식이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일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사회복지단체들이 기존의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이 해왔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세진 사회사업가는 사회복지는 사람을 돕는 것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지가 핵심이라며 사람복지사로서 사람 돕는 기준은 당사자의 주체성과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두 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원래 토크의 폐회에 앞서 이태주 ODA 와치 대표는 주체 존중, 공동체, 인권 자존 등 좋은 말들은 넘쳐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다며 한국 단체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등 소유권에 집착하지 말고 현지에 믿을 만한 파트너 기관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석 달 이상이 지나고 어느덧 IT와 한국의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논쟁들은 다른 이슈들에 묻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NGO 단체가 한국의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IT를 주제로 한 NGO 더 프라미스와 메디피스의 4월 좋은 강의가 4월 14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IT 긴급구호 활동을 돌아보고 한국 긴급구호 활동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 프라미스의 묘장 스님은 동국의료원의 도움을 받아 IT 현지에서 메디컬 센터를 여는 등 그간 활동 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국가구호체계와 민간구호체계, 현지 구호체계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스님은 특히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2005년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메디피스의 김정환 전문위원은 메디피스 긴급구호단의 구성과 비전에 대해 참가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메디피스의 고은경 전문위원은 IT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점과 제안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리적으로 불균형적인 의료구호 활동, 단기 의료진 파견의 문제점, 기초보건 서비스 향상의 필요성, 여성 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인포단신입니다. 국제개발 NGO 지구촌 나눔운동은 지난 4월 30일 현대문화센터에서 2010 지구촌 우리들의 나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 2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그간 베트남, 몽골, 루안다 등지의 지역 활동을 발표하는 2009 사업보고와 아프리카 빈곤국가 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는 나라별 퀴즈쇼가 진행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주제로 한 질 높은 대중 강의를 기획해온 한 아세안 센터가 지난 4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찬란한 문화, 동남아 역사도시 탐방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열린 광자를 열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아세안 문화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살펴볼 이번 강의는 센터 홈페이지 aseankorea.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개발 NGO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DME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DME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디자인 기획, 모니터링 실행, 에밸류에이션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26개 단체에서 40여 명의 실무자가 참여했으며 월드비전 국제개발팀의 고영 씨와 김송호 씨가 강의했습니다. 난민단체 피난처와 일본 난민협회, 그리고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동아시아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일본, 중국과 더불어 난민지휘협정에 가입, 수용하고 있는 한국이 난민의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적, 행정적 제도와 이를 견인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양한 참가자들 사이에 논의됐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끝나자마자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운 날씨와 건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변하는 날씨는 감기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 인포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